자, 지금 점점 어제 저희가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한국이 이제 민감 국가로 넘어간 데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 애들은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니 뭐 어쩌느니 이런 개소리들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유시스에서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국 원자로 정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유시스가 하는 거라 별로 안 믿기거든요. 아니 뭐 이거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한 네.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인 뉴시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해 소스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기사 내용 보고 사실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해고됐고요. FBI와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공동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자,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정 국가라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서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이라고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정부와 소통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 있고요. 자,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민간 국가가 요것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원자로 기술은요, 애초에 원천 기술이 소련 기술입니다. 소련. 네. 소련 시절 때 우리가 박정희 때죠. 김우중 그 대우회장이, 이제 핵으로 가동될 수 있는 이제 원자로, 그러니까 그 잠수함을 만들어 보려고 러시아에 가서 도면을 사왔어요. 도면을 사왔는데, 도면 안에 핵 엔진에 설계도가 같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뭐 이렇게 자꾸 퍼줘요. 옛날에 우리 로켓 개발할 때도 로켓 개발하기 위한 더미 모델, 그러니까 모형을 보냈는데 모형 안에 실제 엔진이 들어있어갖고 우리가 엔진을 그냥 개득템했던 거와 똑같이 그때도 사실은 디젤 잠수함 한다 그래갖고 잠수함 설계도를 사갖고 왔는데 그 안에 엔진이 핵 엔진 설계도가 들어있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갖고 우리가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천 기술 자체가 사실은 소련 거야. 그리고 이걸 연구하던 과정 중에 한국이 지금 핵 원자로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늦게 미국에서 하려면 우리 거를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미국 기술을 갖다가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형 원자로의 기술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표준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표준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자로 설계를 하고 국내에다가 자체로 시공을 해갖고 운영을 할 정도까지 실용화까지 완료가 돼 있는 단계란 말이야. 근데 왜 이게 미국 표준이 문제가 된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제동을 걸고 나온 거야. 그래서 니네 원자로 부분 있잖아. 이거 뚜껑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쉽게 말하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야. 디자인 안에서 우리가 미국 거와 비슷한 카피를 뵙겠지만 안에 있는 냉각 방식이나 구동 방식은 미국의 재원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시비를 걸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해 갖고 로열티를 지불하게끔 된 거예요. 전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설계한 건데 그냥 거기다가 미국 회사에 마크를 붙여주는 조건으로 로열티를 줘가면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만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원천 기술이 없어갖고 미국에 있는 설계도문을 훔쳐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더 헷갈리기만 해. 이미 돼 있는 도면에
다른 기존에 있는 미국 도면을 보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헷갈리기만 하고 이미 우리 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원자료들이 효율 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잘 설계된 엔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산업 스파이 형태를 통해 갖고 도면을 빼올 이유가 1차적으로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빼낸 직원이 에너지국에 있는 직원이라잖아. 이런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정말 디테일한 기계적인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요런 쪽에 있는 진짜 그 회사 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하는, 핵 발전하는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담당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쓸만한 기술이 있다고 할 건데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애초에 오픈되어 있는 기술. 어차피 승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가도면 정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급 기물을 갖고 이거를 유출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국하고의 어떤 그 표준화 문제라든지 로열티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던 과정 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안에 이만한 게 들어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저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그 원자로 관련된 특허 싸우고 있는 것도 이미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지금에 있는 기술을 인수한 미국의 원자력 업체 이전에 이게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미국 법원 내부의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서 해외 수출하는 분야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강짜거든. 근데 우리가 미국이 정치적 압력으로, 미국하고 관계를 해결해야만 이거 우리가 수입하겠어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로얄티를 주고 얼버무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걔네들의 소송한테 진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들고 오는 도면이 현재 우리 원자력 산업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을 갖고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문제는 이걸 빌미로 해갖고 문제를 삼았냐 안 삼았냐는 부분인 거지. 이 사람이 해고됐다고 하는 거는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지만 정식 산업 스파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체포돼갖고 법적으로 구형을 심하게 맞았겠죠. 이 사람은 단순히 해고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체포당해서 FBI가 아니고 끌려가지. CIA로 갔어요. CIA로 가나? 네, CIA. 그러니까 왜냐면 FBI는 미국 내부 수사기관이고요. CIA가 국외, 해외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이에요. 한국 가는 거 잡았으니까. 그러면 한국 가는 거 잡았으면 FBI가 아니고 이 사람은 CIA 담당이어야 돼요. 그래서 CIA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만일 한국에 매수자가 있었고 한국이란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안 터졌겠느냐고. 난리 났지. 난리 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한국을 거쳐가지고 이 위치, 그러니까 출장 세탁을 한 다음에 이 정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데 들고 가려고 했으면 모를까. 우리나라가 이거에 직접적으로 얘네한테 도움받을 건 사실상 지금 없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짓거리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기사를 꺼내놓는 건 뭐겠어요? 자기들이 했던 핵무장 주장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슈로 엮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계속 미국 에너지부에 저 이거 풀어주셔야 되니까 야 이거 우리 손 이미 떠났어 막 이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제 내피셜에 의하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 씨발 빨리 핑계라도 줘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 욕먹는데 막 이러니까 막 찾다 보니까 요런 케이스가 야 요거 때문이라고 해. 이러고 엄풀을 확 뿌리는 거죠. 만일 이게 진짜로 양국 간의 핵 관련된 기술의 유출 내지는 산업 스파이 사건이었으면 미국에서 이미 대서특필했어요. 당연하죠. 그렇지. 미국 안에 있는 핵 기술이
지금 한국으로 빠져나갈 뻔했다라는 게 있으면 미국 내에서 이거 정치 스캔들 된다니까. 큰일 날 일이지.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자기네가 봤을 때 와, 이 새끼는 죽여야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은 혐의 자체를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붙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혐의를 붙였냐고요. 그래서 JTBC 이게 이러한 거를 핑계로 지금 만들어갖고 온 언론이 받아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 당국이 이게 2달이 지나도록 이게 모를 수가 있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황당한 거죠. 지금- JTBC는 3일 만에 알았는데. 왜냐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정이 된 게 2달 전이고요. 이 1월. 지정이 확정되는 게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는 게 4월 15일이고요. 그러니까 지정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1월에 지정이 됐어요. 발효가 되는 게 4월 15일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정을 할 당시에 우리 정부가 1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가 핵심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핵심 동맹국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나라 모르게, 이 동맹국 모르게 이걸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야, 니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몇 개월 후에 지정할 거야. 민간 국가로 지정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니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라는 식으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외교적 어떤 실무진들끼리 조율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는 한국 측이 충분히 해명을 했기 때문에 또는 뭐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빼거나 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그 과정 자체를 생략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 한국 지금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해명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이제 지정돼서 이 효과가, 왜 지금까지는 지정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재가 안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발효가 돼버리면, 발표가 돼서 발효가 돼버리면 4월 15일 어저께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뭐 기술 교류의 문제부터 로열티의 문제, 신규 어떤 첨단 기술 관련된 모든 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일반 기업은 안 그렇지 않겠어야 하지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걸 제일 신경 써. 그리고 4월 15일이 발효라고 해서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효 전에 빨리 뭔가를 하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부에서 첨단 기술, 그러니까 AI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핵 기술, 정말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그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그 에너지부 산하뿐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에너지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디든 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해외의 연구소라든지 해외의 기업과 협력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미리 에너지부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블랙리스트로 가 있으면 그러면은 야 한국은 빼야지. 안 돼라는 식으로 이미 오더가 내려오고 원래 이거 민간국가 에너지부에서 뭐 매년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 부분은 알아서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미국의 적성국이라고 하는 위험 국가들은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돼 있는 거고 그냥 밑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라고 신고하잖아요. 그 신고했을 때 그 에너지부가 야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돼라는 식인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국은 핵심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어느 연구소도 그걸 거기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당연히 저 한국하고 올릴 거예요 그랬더니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저 우리 한국의 어떤 연구소하고 협업할 거예요 이러고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한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야.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니까 니들 지금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미 1월부터 그게 퍼졌을 거라는 그 얘기가 저는 이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왜냐면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왜 왜요? 이러지? 하고 그렇죠.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한국 측의 연구소에 야 우리 이거 승인이 안 났어. 그럼 한국 측 내지는 연구소에서 왜요? 그러니까 회사 내규에서 뭐 이러이러한
국가는 안 되는데 니네 지금 그거 지정됐어라고 하니까 우리가요 하던 게 지금 흘러나온 거란 그렇죠.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왜냐하면 그 연구소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스트라바라고 하는 자전거 라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거 쓰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헬스클럽 가면 깔아진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아이디를 등록하고 장소를 지정하고 그 자전거를 타면 그 위치에 내가 이걸 타고 있는 것처럼 내 화면이 떠요.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라이더들의 화면이 거기 같이 떠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가 내를 한강 주행을 한다 그러면 한강에서 주행하는 걸로 세팅을 한 다른 그 이용자들, 앱 이용자들의 그 동선이 같이 뜨면서 둘이 채팅도 경쟁도 하고 뭐 속도 경쟁도 해보고 뭐 이런 류의 일단 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걸 사용하시던 분이 우리나라가 이게 유료 사용이어서 유료 사용자가 적어서 한국어 서비스가 폐지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원래 한국어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영문 앱으로 쓰셨대요 다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다시 나왔는데 아예 한국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서비스가 일부 불가. 또는 완전히 제한되는 특정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한국. 봐봐, 여기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한국. 이 나라들하고 우리나라 같이 묶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4월 15일에 이걸 못 막는다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소소한 예 중에 하나라니까? 그리고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던 직접재산권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에서도 이거 우리 지정되면 국가한테 쉽게 말하면 귀찮은 거예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니네들하고 거래 끊을게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첨단 대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관련된 제조에 꼭 필요했던 로열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받아 버리면요. 생산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추가 로열티를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출은 꿈도 못 꾸는 거야 이제. 아니, 그 앱도 못 쓰게 하는데. 앱 그거 뭐라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망했어, 이제. 이걸 갖다가 아무 책임 없이 그거 옛날에 이런 사건이 아마 그거 소급해서 하는 거 같아라는 기사를 내고 있는 이것들 피해갈 데가 없으니까 이재명 드립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핑계를 찾으려고 이따위 기사를 통신사인 뉴시스를 통해 가지고 전 언론에 뿌리는 거예요. 마치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아니, 이 근데 쓰레기들이. 이것도 문제야. 만약에 그 원자로 정보를 지금 다른 국가에 사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써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면 더 큰 문제돼요. 그 산업 스파이를 우리나라에서 걔를 해가지고 데려온 거잖아. 그걸 미국한테 걸린 거야.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더 큰 문제가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발효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거 풀어야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이거 민감 국가 지정 발효 4월 15일 이후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자칫하면 세계에서 고립돼 버릴 수 있어. 지금 북한. 미국과 동맹이거나 미국의 우호적인 FTA가 됐든 미국과 우호적인 그 거래를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된 예는 우리밖에 없어. 우리 옆에가 벨로루스, 이란, 북한이라니까. 우리가 그 등급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나는 미국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걸로 봐요. 경고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쌩 깠나? 근데 쌩깐 거야, 이 외교부가.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지정된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정권을 바꿔야지. 정권을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실무자를 바꿔가지고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풀리는데 얼마가 걸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통상 압력에 이용하기 좋은 건덕지로 코를 건 거예요, 이제. 그치. 우리 지금 철강 세금 25% 때렸다고 그거 갖고 그거 풀어주세요. 앙알앙알 가야 되는데 이거 들고 나와갖고 니네들 첨단 기술 교류 중국이나 이란처럼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은 순식간에 중국과 이란 수준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 좋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좋다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나라를 망가뜨려갖고 일본한테 갖다가 일본 주둥이에 쳐넣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 경제 혼란이 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갑자기 수급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도 망하지만 세계의 다른 한국의 반도체를 써야 되는 기업들도 다 망해요. 그러니까 지들도 망하려는데 그렇게 세게 오겠어? 이런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라니까. 반도체 하나에 들어가는 기술이 수천 개고 그중에 수없이 많은 연관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있겠지만 그 연구소들 중에 하나만 브레이크를 걸어도 반도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이 걸리면 이쪽 기술 쓰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가지고 얘를 잘라야 되겠어. 이재용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이 나라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나서야 된다고. 그래서 이재용 기사가 좀 나오긴 하던데. 왜냐면 제일 민감할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이재용이 프랑크푸르트 선언 제2의 선언을 했다면서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에 직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로 열고 윤석열 때문에 가로 닫고. 요거죠 지금. 삼성이 외국하고 기술 막히면 한국 안에만 납품하면 되지 뭐. 현대나 한화에다 납품하면 되지 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무튼 빨리 정상화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인용이 이번 주 안에 됐으면 합니다. 민들레 사설이 나왔는데요. 요즘 민들레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언론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외신에서 한 거를 옮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중동 이 새끼들은 지금 있는 사태, 국민적 혼란,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논평을 꺼내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써놨어요. 관련된 이유도.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영국 리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 카터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이 최근에 니케이 아시아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그의 나라를 부수었다. 이건 끔찍한 오판이었다. 윤석열이 끼친 피해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거대하고 지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브랜드 코리아를 파괴했고 안으로는 사회와 정치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나마 한국이 여전한 경제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때문에 사실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짐당 있잖아요. 이 국짐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를 손절했던 2017년 탄핵 때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직을 또다시 넘겨주지 않기 위해 윤석열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 지금 나라 사정 우리 미래 우리 국민들의 생활 같은 거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고 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표현했어요. 쥐들 보신이에요.
대통령직, 야, 정권 안 넘겨주기 위해서 얘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어. 왜냐면 정확하게 정권이 표현한 거죠. 넘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해왔던 짓거리에 대한 단죄를 받을 거다라는 그 공포심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망해서 진짜 6, 70년대 농업국가로 돌아가더라도 절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넘겨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이 사태를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되게 심플하게 되게 정확하게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 다 필요 없고 결론은 그거잖아. 야, 정권 민주당이 주면 안 되잖아. 이유는 딱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나라를 시궁창에 같이 처박고 있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 그 지금의 작금에 있는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 사설, 웅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시국 선언에 관한 논평을 저희 방송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조만간 여러분들께 호외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녹화를 해서 내세요, 네. 그럼. 혹시 민들레 같은 데서 써주면 안 될까요? 기부해주면 할 안 수 있을 될까요? 거예요. 아니, 아마. 저기 민들레 대표님 아시잖아요. 아는데 네. 시민 내가 참 남자들끼리는 이게 좀 그 아니 맨 시민 기자로 맨성이니까. 등록하시면은 네, 그 쓸 글 수 쓸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써줄 테니까 한번 우리 이사장한테 그 만날 때 쓱 한번 내밀면서 요거 한번 기고문으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네. 넘어가시죠. 다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겠네요. 네. 무슨 내용이 나올지.